우리가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코엑스. 퀄컴 아시아 총괄 엔지니어 마이클 스톤의 떨리는 고백이 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엑시노스 전량 탈락 56% 수율 실패 퀀텀 점프에 몰락. 미국 반도체 공룡이 한국 기업의 무덤을 파던 그날, 삼성전자는 조용히 2년의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2600은 NPU 성능 600% 향상, GPU 퀄컴 초월 2나노 양산 성공으로 되돌아왔고 퀄컴 주도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48세 엔지니어는 왜 무대 뒤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오만과 회한 그리고 존경이 교차한 일주일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시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퀄컴 아시아 총괄 엔지니어로 24년째 일하고 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 홀입니다. 무대 위에선 삼성전자 김혁수 수석이 강연 중이에요. 저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슴에 단 퀄컴 명찰이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혁수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웁니다. 1000명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때려요.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거든요. 아니,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스크린에 엑시노스 2600 성능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NPU 성능 애플 대비 6배. GPU 성능 우리 스냅드래곤보다 30% 높아요. 2나노 공정 수율 78%. 이 숫자들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2년 전 샌디에이고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퀄컴 본사 회의실. 모니터엔 엑시노스 2300 전량 탈락이라는 문구가 떴죠. 저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동료들과 웃었습니다. 삼성은 끝났어. 그들은 우릴 절대 못 따라와.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오만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에 취해 있었죠. 그런데 지금요. 이 순간 김혁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갤럭시 S26 전 모델 엑시노스 탑재. 울트라까지요. 퀄컴 물량 제로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제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이 메었죠. 앞자리 청중이 환호합니다. 한국 만세를 외쳐요. 한국 기술이 미국을 이겼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함성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패배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쓰고 씁쓸했죠. 우리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부활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과거 2023년 2월 샌디에이고. 하늘은 완벽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군요. 퀄컴 본사 12층 전략회의실엔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론 태평양이 반짝였죠. 저희 팀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갤럭시 S25 전량 스냅드래곤 확정입니다. 팀장 데이비드가 발표하자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샴페인 병을 흔들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거품이 쏟아졌죠. 저도 잔을 들었어요. 3년 연속 삼성 플래그십 독점.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삼성 자체 칩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동료들이 박장대소했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엑시노스는 끝났어요. 수율 56%, 발열 문제, 성능 격차. 모든 게 실패를 증명했습니다. 모니터에 경쟁사 분석 자료가 떴어요. 삼성 파운드리 분기 적자 2조 원. 시스템 LSI 인력 감축 30%. 미디어텍한테도 물량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죠. 숫자들이 삼성의 몰락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날 리포트를 썼어요. 제목은 모바일 AP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퀄컴과 애플의 시대. 삼성은 더 이상 우리 경쟁자가 아니라고 적었어요.
본사에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은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였어요. 회사 카드로 샴페인을 주문했죠. 동료 제임스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삼성은 이제 우리한테 부품이나 사가는 고객일 뿐이라고요. 테이블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결국 미국을 못 따라온다고 말했죠. 그게 현실이라고 믿었어요. 기술 격차는 절대 좁혀지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샴페인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달콤했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죠. 오후 회의에서 아시아 시장 점유율이 발표됐어요. 한국 92%, 중국 85%, 인도 78%.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이게 기술력의 차이구나 싶었죠. 우리는 왕이었고 삼성은 무너진 왕국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2023년 6월 서울 출장 중이었어요. 강남 한 호텔 라운지에서 삼성 구매팀과 미팅이 잡혔습니다. 차세대 스냅드래곤 공급 계약 논의였죠.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삼성 담당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패배한 회사 직원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숨기는 듯한 미소였어요. 갤럭시 S26도 스냅드래곤 쓸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바로 그렇다고 답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5초 정도 침묵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죠.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미팅이 끝났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리서치팀이었어요. 삼성이 이나노 공정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게이트 올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기술 적용이래요. TSMC보다 6개월 빠른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죠. 수율도 못 맞추는 회사가 신공정이라니요. 하지만 매니저는 계속 말했어요. 삼성 화성 캠퍼스에서 매일 밤 불이 켜져 있대요. 주말에도 주차장이 가득 찬대요. 엔지니어들이 철야 작업 중이라는 겁니다. 뭔가 큰 프로젝트가 돌아간다고 했죠. 저는 그래도 웃었습니다. 기술 개발엔 최소 3년 걸려요. 게다가 삼성은 인력도 줄였잖아요. 역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발버둥이겠거니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택시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3조 원 추가 투자 결정. 화성 캠퍼스 인력 20% 증원. 설계팀 전면 재편성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어요. 패배한 회사가 투자를 늘린다고요? 보통은 축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들이 지나갔어요.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그 순간 섬뜩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24년 3월 바르셀로나 MWC 전시회장이었어요. 퀄컴 부스에서 유럽 통신사 바이어들과 미팅 중이었죠. 순조로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소란이 들렸습니다. 삼성 부스 쪽에서였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는 동료 한 명을 보냈어요. 10분 후 돌아온 그의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삼성이 이나노 GAA 공정 양산 로드맵을 공개했어요. 테스트 칩 수율 68%입니다. 동료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6개월 전 40%에서 급상승한 거예요.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사과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죠.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6개월 만에 수율 28% 상승이라니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녁 리셉션 자리. 업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화 주제는 온통 삼성이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18개월간 주말 없이 일했대요. 설계를 전면 재검토했다고 했죠. 밤샘 작업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와인잔을 비웠어요. 목이 탔습니다. 그래봤자 우릴 못 따라온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호텔에서 뉴스레터를 봤어요. 삼성전자 김혁수 수석, 차세대 엑시노스 설계 총괄 임명. 기사엔 그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MIT 출신, 삼성 17년 차. 엑시노스 2400 실패 후 재설계팀 120명을 이끌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김혁수. 언젠가 마주칠 이름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45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2024년 9월 샌디에이고 본사 긴급 회의실이었어요. 아시아 담당 전원이 소집됐죠. CEO 크리스티안이 직접 왔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숫자가 떴어요. 74%. 삼성 이나노 공정 수율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3개월 전 68%였는데요. 6%나 올랐습니다. TSMC 3나노 초기 수율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엑시노스 2600 벤치마크 유출 데이터. 싱글코어 성능이 우리 스냅드래곤보다 12% 높았습니다. 멀티코어는 비슷했고요. GPU는 15% 앞섰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데이터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리서치 팀장이 답했죠. 삼성 내부 테스트 결과 맞다고요. 복수 경로로 확인했다고 했어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CEO가 입을 열었어요. 삼성이 갤럭시 S26 전 모델에 엑시노스 탑재를 검토 중이래요. 울트라까지요. 퀄컴 물량 제로 가능성이 높대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케팅 부사장이 발표했어요. 시장 영향 분석이었습니다. 삼성이 성공하면 퀄컴 모바일 AP 매출 23% 타격. 연간 45억 달러 손실이래요.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정말 양산 가능하냐고요.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혁수 팀이 18개월간 밤샘 작업했대요. 전력 효율 40% 개선, 발열 완벽 해결, 공정 안정화 완료래요. 모든 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김혁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찍은 거였죠.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어요. 뒤로 팀원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세면대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2년 전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오만함은 어디 갔을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쉬지 않는 동안 우린 안주했습니다.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2025년 1월 6일 라스베이거스 CES. 그날 아침 9시 삼성 부스 앞엔 이미 200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30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100번째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CNN, BBC, 로이터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제품 공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삼성 부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갔습니다. 중앙 무대에 거대한 투명 케이스가 있었죠. 그 안에 엑시노스 2600 칩. 조명이 비추자 이나노 회로가 반짝였습니다. 옆엔 갤럭시 S26 울트라 10대가 작동 중이었어요. 삼성 직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화면이 떴어요. 긱벤치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동시 실행이었죠. 숫자가 올라갔어요. 싱글코어 2847, 멀티코어 8932. 제 옆에 서 있던 퀄컴 마케팅 이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그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았죠. 진정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GPU 테스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업계에서 가장 가혹한 그래픽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30분 연속 실행이래요. 화면에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졌죠. 프레임 드롭 없이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온도도 표시됐습니다. 42도. BBC 기자가 질문했어요. 스냅드래곤은 평균 온도가 얼마냐고요? 삼성 직원이 답했습니다. 47도라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죠. 퀄컴 CEO 크리스티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경호원 4명을 대동했습니다. 그가 무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를 집어들었죠. 직접 만져봤어요. 벤치마크를 실행했습니다. 결과를 봤어요. 침묵했습니다. 10초, 20초. 그러더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서도 들렸어요. 비상이사회를 소집하라고요. CNN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CEO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크리스티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호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부스를 빠져나갔죠.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퀄컴 제국이 흔들리는 순간을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삼성이 역사를 만들었다고요. 부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애플팀도 와 있었어요. 엔비디아 직원들도 보였죠. 모두가 삼성 부스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본사, 언론, 동료들.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가 엑시노스 2600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죠. 뉴스 알림이 쏟아졌어요. 삼성, 퀄컴 시대 종료 선언. 한국 반도체, 미국 넘어서다. 모바일 AP 판도 완전 재편. 그때 누군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삼성 명찰을 단 사람이었어요. 김혁수였습니다. 저는 알아봤죠. 그도 저를 봤어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환희가 빛났습니다. 18개월의 불면이 만든 승리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죠. 하지만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오만과 겸손, 패배와 승리, 포기와 집념. 김혁수가 걸어갔어요. CNN 카메라가 그를 쫓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세계를 정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제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2025년 2월 샌디에이고 본사 전략실에서요. CEO부터 전 임원진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하나. 삼성 탈환 전략이었죠.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마케팅 담당이 소리쳤어요. 독점 기술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장기 계약 조건 완화, 공동 개발 제한, 온갖 방법이 쏟아졌어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거든요.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삼성은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 최고가 됐으니까요. 스톤 부사장, 삼성 약점이 뭡니까?
CEO가 저를 쳐다봤어요.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없습니다. 성능도 전력도 발열도 모두 우리와 동등하거나 앞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 총괄이 반박했어요. 양산 안정성은요? 저는 답했습니다. 수율 78%, 불량률 3% 미만. TSMC급입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CEO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를 붙잡고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을 타고 흘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48세 엔지니어의 초라한 얼굴이 보였어요. 2년 전 그 오만함은 어디 갔을까요?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은 끝났어. 제가 한 말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년 전 리포트가 있었죠. 모바일 AP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 삼성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고 적었던 그 문서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찢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두 번째 장도 찢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제 오만함이 찢어졌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다 찢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너졌어요. 책상에 머리를 묻었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24년 엔지니어, 인생에서 처음 우는 거였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삼성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시스템 LSI 사업부 페이지였습니다. 김혁수 팀 소개가 있었죠. 사진들을 봤어요. 밤늦게까지 불 켜진 연구소. 화이트보드 가득한 수식들. 지친 얼굴로 미소 짓는 엔지니어들. 18개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주말 없이 일한 사람들. 가족을 못 본 아버지들.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천재가 아니라 집념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화려한 본사가 아니라 불 켜진 연구실에서 태어난다는 걸요. 한국이 미국을 이긴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코엑스. 김혁수 강연이 끝났어요. 1000명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왔죠. 웃고 있었어요. 18개월의 고통이 만든 미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백스테이지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막아섰지만 제 명찰을 보더니 비켜줬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김혁수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3m 거리에서 멈췄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비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답했어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라고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덧붙였죠. 김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진화라고 했어요. 18개월을 어떻게 버텼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혁수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죠.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팀을 봤어요. 밤 11시에도 일하는 후배들, 주말에 나오는 선배들, 가족 못 만나도 웃는 동료들. 그들을 볼 때마다 다시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놓친 걸 알았거든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도 될까요? 김혁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우린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섰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죠. 반도체도 자동차도 조선도 모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엑시노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DNA에 포기란 없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국의 저력을 봤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는 힘을 느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도 한국처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혁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손을 내밀었죠. 악수했습니다. 경쟁자이자 동료로서요. 코엑스를 나왔어요.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죠.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엔 포기 없는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본사에 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에게 배운다였어요. 기술은 오만이 아니라 집념으로 만들어진다고 적었죠. 18개월 밤새만 그들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고 썼습니다. 보냈어요. 제 재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긴 날, 저는 패배가 아닌 배움을 얻었어요. 별을 봤습니다. 반짝였죠. 마치 한국 기술처럼요. 지금까지 퀄컴 아시아 총괄 마이클 스톤의 충격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2023년 샴페인으로 조롱당한 삼성전자. 18개월 불면의 재설계 끝에 2025년 CES에서 완벽한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엑시노스 2600, 갤럭시 S26 전량 탑재. 퀄컴 물량 제로. 한국이 모바일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했다. 폐허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이제 세계를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포기 없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 댓글에 세계를 놀라게 한 엑시노스 2600이 대단하다면 삼성 자랑스럽다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